혼자서도 셀프로 집에서 개인 매매 사업자를 내는 방법을 이세연쌤이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문고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이세연쌤과 함께 나팔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면서 투자금을 점점 잘 불리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개인 매매 사업자를 도대체 어떻게 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요. 오늘은 혼자서도 셀프로 집에서 개인 매매 사업자를 내는 방법을 이세연쌤이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가 소액 아파트든 서울 빌라든 낙찰을 받아서 빠르게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내잖아요. 이랬을 경우 이 표를 보시면 개인 매매 사업자로 우리가 매도를 한 경우에는요, 이 가세 표준 금액 안에서 세율이 적용이 돼요. 기본 세율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율 구간이 굉장히 낮아요. 하지만 개인으로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매도를 하게 되면은요, 1년 미만은 세금을 70%나 내야 되고요. 1년에서 2년 미만은 60%를 내야 돼요. 세금 구간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이 그만큼 조금밖에 나지 않죠. 그래서 저희는 세금 구간이 낮은 이 개인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수익을 굉장히 늘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개인 매매 사업자, 뭔가 사업자라고 하니까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자 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요. 정말 집에서 간편하게 내실 수가 있어요. 사업자를 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냥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준비사항은 첫 번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개인 매매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신청 페이지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고 나서 뒤에는 여러분들이 보고 따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세 번째, 본인의 인적사항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되니까 그 정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겠죠? 자, 네 번째는요, 업종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어떤 업종을 선택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셔야 되죠.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사업장이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제출할 서류인데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사업장이 내 자가가 아니라 뭔가 임차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요, 임대차 계약서 필요하니까 준비하세요. 근데 만약 내가 개인 매매 사업자를 혼자서 좀 등록하기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 누군가한테 좀 대행해서 맡기고 싶으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에는 네이버에 찾아줘 세무사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칸에 매매사업자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검색되는 이 세무사님들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잘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전화 및 상담 예약을 클릭하신 다음에 예약을 하셔서 좀 의뢰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소의 수수료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간편하죠. 그럼 본격적으로 개인 매매 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이버에 홈택스를 검색하신 다음에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세요. 여기에서 국세증명 사업자 등록, 세금 관련 신청 신고 칸을 클릭하신 다음에요.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 페이지가 보이실 거거든요. 인적사항을 입력해야겠죠? 여러분들의 휴대폰 번호와 메일 주소 입력하시면 되고요. 사업 특성 선택사항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읽어보시면 1번 공동사업인가요? 아니죠. 아니요에 체크하시고요. 자, 사업장, 가게, 사무실 등이 타인의 소유인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임차를 하는 경우에는 예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신 경우에는 아니오라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사업장 주소가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와 동일한가요? 네,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 클릭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를 받으시겠어요? 받고 싶으시면 예, 아니면 아니오. 자, 유흥업소인가요? 아니죠, 아니요. 여섯 번째, 통신 판매를 하실 건가요? 아니죠, 저희는 매매 사업자니까요. 일곱 번째, 중기 화물 운송 사업자인가요? 아니죠. 여덟 번째, 국세 관련 우편 수령 장소를 사업장이 아닌 다른 주소로 지정하시겠습니까?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은요, 사업장 정보 입력하는 창이 뜨는데요. 상호명 정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상호명, 여러분들이 정하신 상호명을 입력하시고요. 개업 일자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또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돼요. 미리 개업을 하셨다면 좀 날짜가 앞당겨질 수 있겠죠. 자, 사업장 소재지
여기 주소를 입력합니다. 우편번호부터 해서 주소, 기타 주소까지 명확하게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업종 목록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자, 집중해서 잘 따라오세요. 업종 코드를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업종 코드를 저희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업종 코드 703011이 있고요. 업종 코드 703012가 있어요. 이 두 개가 비슷하지만 다소 좀 차이점이 있거든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703011은요. 토지 보유를 5년 미만으로 하는 조건이고요. 12는요. 토지 보유를 5년 이상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낙팔 할 거기 때문에 자, 1번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1번을 선택했는데 또 우리가 5년 이상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요. 저희가 보통 양도세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개인 매매 사업자를 쓸 이유가 1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1, 2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1, 1하고 1, 2가요. 단순 경비 세율에 좀 차이가 나요. 그 부분을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언급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은 개인 매매 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에 조금 더 집중하겠습니다. 업종 검색에서 그래서 우리는 703011을 입력하시고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은요. 업종 코드 목록에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여기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까지 어렵지 않으신가요? 어려우신 분들은 끝까지 잘 따라오시고 다시 영상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한 번 더 보세요. 그러면 업종 선택 이 화면이 뜨거든요. 이때 체크박스에다가 저희가 클릭해서 체크를 하시고요. 업종 등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사업자 유형 선택이라는 이 항목을 또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또 여러분들 브레이크가 걸리죠. 도대체 뭘 선택해야 되지? 사업자 유형에는요. 일반, 간이, 면세가 있는데요. 부동산 매매 사업자는 간이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일반과 면세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냥 일반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일반과 면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요.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나서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하시면은요. 제출 서류를 선택하는 이 창이 뜨는데요. 이때 파일 찾기. 만약 여러분이 이 사업장의 자가가 아닌 내 소유가 아닌 임차로 임대차 계약을 한 그런 사업장이라면요. 이 컴퓨터에다가 임대차 계약서를 저장하신 다음에 파일 찾기에서 찾아서요. 다음 버튼을 눌러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요 다음 버튼을 최종적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최종 확인 창이 뜨는데요. 이때 제가 여기 숫자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편리하게. 그래서 이렇게 숫자대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돼요. 1번 확인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을 정확하게 잘 읽어보시고 확인 클릭하시고요. 자, 2번 제출 서류 확인하기. 내가 제출한 서류가 있었다라면 잘 제출이 되었는지 확인 버튼을 누르고 신청서 제출하기 마지막으로 클릭하시면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칸이 나오는데요. 이때 내가 접수한 게 잘 지금 신청이 되었는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접수 완료라고 잘 떴네요. 이렇게 해서요. 개인 매매 사업자 등록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빠르면은 하루 또 늦으면은 한 3일 정도 일주일 안에는 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고요. 세무서에서 확인 전화가 올 수 있으니까 이 전화 받아서 본인 확인하고 뭐 주소 확인하고 이런 확인 작업 또는 내가 뭔가를 첨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뭔가 정보를 잘못 입력했다라면 그 세무서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저한테 알려주고 수정을 하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또 지침에 따라서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제출하시면 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혼자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다시 한번 영상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잘 따라서 개인 매매 사업자 신청하셔서 낙팔 얼른 해서 빨리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이 또 업종 코드 이게 도대체 왜 다른 거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또 좀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저희는 703012를 선택해서 업종 코드를 등록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개인 매매 사업자를 활용하는 거는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낙팔해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낙찰받은 물건을 매도해서 수익화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토지 보유를 5년 미만으로 설정을 하는 이 업종 코드를 이용했는데요. 자, 11과 12 제가 단순 경비율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1 같은 경우에는 단순 경비 비율이요 82.1%. 그래서 매출액에 이 82.1%를 빼면은 17.9%로 해서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볼게요. 703012는요. 단순 경비율이 70% 적용이 돼서요. 매출액에서 30%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출액을 1000만 원으로 잡고 11과 12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매출액 1000만 원에서 단순 경비율 82.1%를 뺀 매출액에서 17.9%를 계산한 것이 179만 1원이고요. 1, 2는 300만 원이겠죠. 이 매출액에서 30%를 적용하니까. 자, 소득 공제는 150만 원씩. 그리고 과세 표준은 이 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 150만 원을 한 것이 29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차액이죠. 차액이 1, 2는 15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과세 표준에서 세율 6%를 적용했더니 1, 1은 산출세액이 17,400원, 1, 2는요 150만 원에서 세율 6%를 적용했더니 9만 원이에요. 여기에서 표준세액 공제 7만 원씩을 똑같이 해주거든요. 그러면 어떤가요? 1, 1은 납부할 세금이 없고요. 그죠? 17,400원에서 7만 원을 빼니까 세금 납부할 게 없어요. 1, 2 같은 경우에는 9만 원의 세금에서 7만 원을 또 세액을 빼주니까 2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얼마 차이 나지 않아요. 물론 금액이 크면은 차이가 조금 나긴 하겠지만 그렇게 막 너무 부담될 만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매출액이 5,500만 원이라고, 매출액이 좀 큰 거죠. 5,5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소득 금액은 5,500만 원에서 1, 1은 17.9% 적용이 됐을 때 984만 5천 원, 1, 2 같은 경우에는 30% 적용이 되죠. 1,650만 원. 이제 소득 공제되는 것이 150만 원씩 있으니까 동일하게 적용을 했을 때요. 1, 1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금액 984만 5천 원에서 150만 원을 뺐더니 834만 5천 원. 1, 2는요. 1,65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뺐더니 1,500만 원이라고 하는 과세 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1, 1은 세율이 6% 적용이 되고요. 1, 2는 세율 구간이 높아집니다. 15%. 여기에 126만 원 공제되는 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제 영상 정주행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 1은요. 산출세액이 50만 700원이 나왔고요. 1, 2는 세율 구간이 높아졌죠. 99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표준세액 공제 금액 7만 원씩을 이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줬더니 최종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이요. 1, 1 같은 경우에는 50만 700원에서 7만 원을 뺐더니 43만 700원이라고 하는 세금을 내야 되고요. 1, 2는요. 99만 원에서 7만 원을 빼줬더니 세금이 92만 원입니다.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뭐 몇 천만 원 차이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저희는 뭐다? 개인 매매 사업자를 활용할 때에는 2년 이내에 또는 1년 이내에 빠르게 매도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냥 1, 1을 업종 코드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뭐 세금을 내는 부분이 조금 다를 수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단순 경비율은요 1년에 한 번씩 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때마다 좀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부분, 사업자 유형에서 일반과 면세, 이 두 중에서 저희가 이제 일반을 선택했는데 이 두 개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또 자세하게 좀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부연 설명 좀 해드릴게요. 제가 PPT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가 발행될 수 있습니다. 자, 국민주택 규모가 85제곱미터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을 함께 취득하게 되면 일반 사업자를 선택합니다. 자, 85제곱미터가 초과할 시에 건물분에 대한 10% 부가세가 발생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낙팔하는 물건들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85제곱미터 이하를 저희가 선택하는데 또 어떻게 우리가 상황이 또 전개될지 몰라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10%를 내더라도 수익이 된다면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일반 과세, 또 주택이 아닌 다른 상업용 부동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일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일반 과세자는 매년 2번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자, 부가세가 발생되지 않았더라면 굳이 뭐 부가세를 낼 일도 없지만 뭔가 세무서에서 우편이 날라온다. 그럼 거기에 맞게 없음이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 면세 사업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만 취급하는 거. 그럴 때에는 면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저희가 어떠한 상황으로 투자 방향이 결정될지는 그때그때마다 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냥 모든 주택을 포함하고 상업용까지 포함되는 저희는 일반 사업자 유형 형태를 선택한다라는 거죠. 자, 면세에서 과세 사업자로 전환을 하려면 폐업을 하고 다시 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면세 사업자는 1년에 한 번 면세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시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요, 여러분. 나의 매매 계획을 좀 미리 세우셔야 돼요. 나는 85제곱미터 이하만 국민주택 초과하지 않는 그냥 부가세 같은 거 발생되지 않는 이하만 하겠다 하시면 면세 사업자로 신청하시면 돼요. 나는 상업용 이런 부동산 안 할 거야 하시면 그냥 면세하시면 되고요. 내가 그래도 이 경매를 통해서 자산을 계속 쌓으려면은 부동산의 정책이나 나의 상황이나 이런 세금들을 고려했을 때 8호제곱이 넘어갈 수도 있고 주택이 아닌 비주택 형태의 부동산을 또 취득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네, 일반 사업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세연쌤은 일반 사업자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부동산을 포함해서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매매 사업자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예, 장점을 알면 여러분들 좋겠죠. 단기 매도 시에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매매 사업자는 사업 소득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 사시, 발코니, 보일러 이런 것들은 개인도 우리가 양도세 신고를 할 때요, 이 비용 처리를 해주지만 그 외에 인건비, 도배장판, 가장 많이 하는 도배장판, 이자, 매도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 우리 교통비, 기름값, 명도비, 중개상환 수수료 이런 것들까지도 이 사업으로 사용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출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매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조금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요, 10년 동안의 그런 수익화된 부분들을요, 이렇게 상계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플러스 난 부분에서 또 마이너스 적용이 되고 이렇게 합산을 해주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부분에서 우리가 손해보는 일은 1도 없는 거죠. 그러면 매매 사업자의 단점이 뭔가요? 단점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죠. 자, 첫 번째는요, 종합소득 구간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근데 얼마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번 것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지급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세연쌤은 이 부분 또한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세연쌤은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이것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소득 구간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세율도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고소득자인 경우에는요, 혼자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세무사와 정확하게 상담을 하고 여러분들의 투자 방향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기장, 세무, 처리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내가 다소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 이거는 사업이에요, 여러분. 매매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가의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이런 기장이나 세무도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세무사한테 맡기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매매 사업자이다 보니까 이 케이스가 나올 때마다 이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좀 기장을 맡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매 사업자의 주의사항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건물분에 대한 10%의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입찰을 할 때는요, 좀 녹여서 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비교과세를 적용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율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높은 걸로 적용이 되는데 당연히 양도소득세율이 높죠. 70%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조심하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 매매 사업자라고 하더라도요, 취득하거나 보유 단계에서는 주택수 개인과
동일하게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세연 쌤이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 좀 알려드릴 내용이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개인 매매 사업자로 사용하는 이런 비용들, 교통비, 식대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내가 개인으로 사용하는 거와 분리할 수 있느냐. 기장이나 세무를 할 때 이런 부분이 누락될 수 있고 빠뜨릴 수 있어서 안 내도 되는 세금 몇 푼이라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매매 사업자로 들어간 비용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개인 카드 한 장을요 홈택스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이 등록된 카드는 이 매매 사업자에 관련돼서 쓴 비용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등록하는 방법까지 오늘 이세연 쌤이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홈택스에 다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에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클릭하세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라고 하는 창이 뜨고요.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를 잘 읽어보시고요.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라고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 사업자 등록번호, 여기에 사업자 등록번호 선택 있죠. 이게 자동으로 떠요. 내 이름으로, 내 본인 이름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여기 뜹니다. 그래서 뭐 2개면 2개가 뜨겠죠. 그랬을 때 매매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선택하셔서 클릭하시면 되고요. 사업용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되거든요. 번호 입력합니다. 입력한 다음에 핸드폰 번호에 적어주시고요. 등록 접수하기 클릭하시면 이제 카드가 등록이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등록 접수하기 클릭하시면 이제 카드까지 등록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어떻게 개인 매매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어렵지 않으시죠? 등록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오늘은 또 업종 코드의 차이점 그리고 사업자 유형 이런 것까지도 좀 많이 배우게 되었는데요. 내용이 좀 많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쨌든 개인 매매 사업자로 투자자로서 앞으로 꾸준하게 활동을 하실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오늘 이세연 쌤과 함께 정말 한 걸음 또 성장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한 걸음뿐만 아니라 오늘 또 한 2걸음 정도 성장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내 돈이 얼마가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 내고 끝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쳐야 되죠?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